당신이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회의실 안 20명의 눈이 일제히 수연에게 쏠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7년을 버텨온 회사에서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짐을 싸야 할 처지가 된 거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자료 묶음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귀 안쪽에서 무언가 윙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20명의 눈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수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어요. 대한민국 최대 유통그룹의 전무이사가 이 작은 중소기업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도대체 수연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도 미소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산업단지 안에 자리 잡은 중소기업 건물은 그날도 회색빛 하늘 아래 웅크리고 있었어요. 오전 7시 반. 아직 출근 시간도 되지 않은 사무실 안에 수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카디건 소매를 손목 위까지 끌어올리며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난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무실은 입김이 나올 만큼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그 차가운 공기에 익숙한 듯 어깨를 한번 으쓱이고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이 시간에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건 수연 혼자뿐이었습니다. 수연이 이 회사에 입사한 건 7년 전이었어요. 23이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수연은 가장 먼저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 혼자 앉아 자기 이름이 적힌 명패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는 이 자리에서 7년이 흐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하면 알아봐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수연의 직급은 처음 입사했을 때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자리만 창가에서 구석으로 바뀌었을 뿐이었어요. 수연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서 전날 밤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자료를 다듬었어요. 커피 한 잔을 타들고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가 진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면 가득 엑셀 시트를 펼쳐놓고 숫자들을 들여다보았어요. 수연이 만든 자료는 언제나 꼼꼼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출처를 달았고 수치가 맞는지 2번, 3번 확인했어요. 그게 수연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회의실 탁자 위에 올라갈 때면 수연의 이름은 빠져 있었어요. 팀장 민석의 이름이 첫 장에 적혔습니다. 수연은 그것도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오전 9시가 가까워지자 동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팀인 지은이 코트를 벗으며 수연 옆자리에 앉았어요.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수연 쪽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자기 모니터를 켰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호도 들어왔습니다. 성호는 자기 자리에 앉으며 수연 쪽을 슬쩍 봤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헤드폰을 꺼내 귀에 꽂았습니다. 두 사람 다 수연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어요. 수연도 먼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그게 이 사무실의 아침 풍경이 되어 있었어요. 지은과 수연은 원래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3년 전 일이 있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그때 수연이 혼자 밤새워 만든 영업.
제안서가 팀 전체 성과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지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만든 거잖아요. 수연은 그 말을 기다렸지만 지은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석 팀장 옆에서 같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가 끊겼습니다. 말은 여전히 했어요. 업무 이야기는 했죠.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어요. 지은은 어느 순간부터 수연을 대할 때 어딘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수연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팀장 민석이 들어온 건 9시 정각이었습니다. 민석은 성큼성큼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지도 않고 수연 책상 앞에 와서 멈췄어요. 다음 주 본부장 보고 자료 준비하고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행 중이에요.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어요? 수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초안 드릴 수 있어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요일까지요. 수연은 잠깐 멈췄어요. 목요일이면 이틀밖에 안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해볼게요. 민석은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수연은 달력을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목록 아래에 항목 하나를 더 적었어요. 본부장 보고 자료 목요일까지. 그리고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연의 하루는 늘 이렇게 쌓였습니다. 한 가지 자료가 끝나면 다른 자료가 왔어요. 한 번 기한이 당겨지면 다음번에는 더 당겨졌습니다. 수연이 해낼 거라는 걸 민석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수연에게 왔습니다. 지은한테는 가지 않았어요. 성우한테도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팀 안에서 힘든 일은 수연의 몫이 되어 있었어요. 수연은 그게 불공평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분위기가 나빠질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수연은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보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맞아 들어가고 논리가 서는 그 순간이 좋았어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작은 것에 기대서 버텼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밥 먹으러 가자. 지은과 성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셋이 나란히 사무실을 나갔어요. 수연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연도 따라 나선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셋이 먼저 얘기를 나누다가 수연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수연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수연은 그냥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혼자 싼 도시락이었습니다. 반찬은 늘 비슷했어요. 계란말이 하나에 시금치나물, 그리고 김. 특별할 것 없는 도시락이었지만 수연은 매일 아침 그걸 쌌습니다. 밥 먹으러 나가는 돈을 아끼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어요.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지은이 문 앞에서 잠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지은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서서 나갔어요. 수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점심 먹으러 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도시락 한 숟가락을 떴어요. 밥이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삼켰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점심시간 동안이라도 본부장 자료를 조금이라도 더 진행해 두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연은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불을 끄고 나오면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건물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또 늦게 가시네요. 경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수연은 목도리를 고쳐 감으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엄마였어요. 수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엄마의 첫 마디였어요. 수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먹었어. 도시락 반 남긴 것을 먹었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언제 들어와? 좀 늦었어. 먼저 자. 엄마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수연은 괜찮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수연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차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수연은 목요일 새벽 2시에 본부장 보고 자료를 완성했어요. 화면 속 마지막 슬라이드를 닫으며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키보드 소리만 울렸어요. 수연은 자료를 민석에게 메일로 보내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등이 뻐근했어요. 어깨를 한번 돌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복도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아직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별을 잠깐 바라보다가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수연 자리로 왔습니다. 자료 잘 봤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잘 만들었다는 말도 없었어요. 자료 잘 봤어요. 민석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팀장 민석이 아침부터 팀원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신규 거래처 확보 기획안 발표가 잡혔어요. 본부장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석이 역할을 나눴어요. 지은 씨는 시장 분석 맡아줘요. 성호 씨는 경쟁사 자료 정리하고요. 수연 씨는 전체 기획 방향 잡아줘요. 그리고 발표도 수연 씨가 하면 돼요. 지은은 알겠다고 했고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도 네라고 했어요. 회의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수연은 그날 저녁부터 기획 방향을 잡기 시작했어요. 업계 자료를 찾고 흐름을 읽고 방향을 세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연은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장 분석 자료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은의 답장은 짧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수연은 기다렸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연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발표까지 2주 남았는데 자료 주시면 제가 기획안에 반영할게요. 이번에는 답장이 늦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돼서야 지은의 답장이 왔어요. 제가 요즘 다른 업무가 많아서요. 조금만 더요. 수연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호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경쟁사 자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성우의 답장은 더 짧았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발표까지 열흘이 남은 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지은의 자료도 성우의 자료도 받지 못한 채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차피 안 오겠구나. 수연은 빈 슬라이드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새 탭을 열었어요. 시장 분석부터 직접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수치를 정리했어요. 그걸 기획안에 넣고 또 경쟁사 자료를 찾았습니다. 새벽 1시가 됐어요. 수연은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2시가 됐어요. 눈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눈을 비비며 계속 자료를 만들었어요. 3시가 넘어서야 기획안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수연은 저장 버튼을 누르고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생각이 왔습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그 생각이 왔다가 갔어요. 수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이었어요. 수연은 그날도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기획안 마지막 부분을 다듬고 있었어요.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는데 수연 쪽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획안 다 됐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은은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자기 모니터를 켰습니다. 수연은 지은의 옆모습을 잠깐 바라보았어요. 시장 분석 자료 결국 한 번도 보내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우도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자리에 앉으며 수연 쪽으로 걸어왔어요. 기획안에 내 이름도 들어가죠? 수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경쟁사 자료 정리해서 넣었으니까요. 성우가 말했어요. 수연은 성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우는 자료를 한 줄도 보내지 않았어요. 수연이 직접 찾아서 넣었습니다. 그 자료를요?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성우는 수연의 눈빛을 읽었는지 시선을 슬쩍 피했습니다. 팀 기획안이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수연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진 채 멈춰 있었어요. 잠시 후 수연은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팀장 민석이 들어온 건 9시 정각이었어요. 민석은 수연 책상 앞에 와서 멈췄습니다. 기획안 완성됐어요? 네, 팀장님. 어젯밤에 마무리했어요. 수연이 파일을 띄워 보였습니다. 민석은 화면을 대충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오후 2시에 본부장님 앞에서 발표해요. 수연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늘이요? 민석은 수연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발표도 수연 씨가 해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발표 준비를 따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처음 발표 날짜를 들은 거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5시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수연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안 파일 위에 새 문서를 열었어요. 발표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민석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밥 먹으러 가자. 지은과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셋이 나란히 사무실을 나갔어요. 아무도 수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서랍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아침에 싸온 도시락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이 식어 있었어요.
수연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고픈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발표 스크립트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서를 되뇌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시장 흐름 짚고, 두 번째에서 경쟁사 현황 정리하고, 세 번째에서 우리 회사 포지셔닝 제안하고. 수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스크립트를 고쳤습니다. 도시락은 반쯤 남긴 채로 뚜껑을 닫았어요.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수연은 화장실에 들러 거울을 보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수연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괜찮아요. 혼자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나왔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20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본부장 강철을 비롯해 각 팀장들과 임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팀에서는 민석과 지은, 성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수연만 화면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리모컨을 손에 쥐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획안은 하반기 신규 거래처 확보를 목표로 3가지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채워나갔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넘어가고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강 본부장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가 지나갔습니다. 네 번째가 나왔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계속 발표를 이어갔어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본부장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 수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강 본부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수치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작년 동기 대비 업계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수치입니다. 출처는 다음 장에 정리해 두었어요. 강 본부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강 본부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을 이었어요. 이 방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실무는 모르고 숫자만 나열한 거 아닌가요? 강 본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회의실 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한 번 달싹이며 말문을 열려 했어요. 본부장님, 이 방향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업계 흐름상 저희 회사 규모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쪽이 이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지만 강 본부장은 수연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됐어요. 그 한 단어가 회의실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강 본부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획 자체를 다시 짜야겠네요. 그리고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솔직히 말해서 오늘 발표 보니까 이 팀에서 수연 씨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지은이 옆 동료와 눈을 마주치며 입술 끝을 올렸습니다. 성우는 시선을 탁자 위로 내렸어요. 민석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강 본부장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어요. 오늘부로 이 기획은 다른 사람한테 맡길 테니까요. 수연의 두 손이 자료 묶음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릴 것 같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끼면서도 수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쓰러질 수는 없었어요. 이 자리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눈물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눈꺼풀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울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울지 않을 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노크도 없이 조용하고 단호하게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수트에 은빛 넥타이, 어림잡아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뒤로는 정장 차림의 수행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시선이 그 남자에게로 쏠렸어요. 강 본부장이 눈썹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회의실 안을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그러다 수연을 발견하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수연 앞으로 걸어왔어요. 수연 씨. 그 목소리에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는 목소리였어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7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남자가 낮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강 본부장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다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습니까? 남자는 그제야 강 본부장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강 본부장이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명함을 보는 순간 강 본부장의 얼굴이 굳어나갔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유통그룹 전무이사 박성준. 한국유통그룹이라면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어요. 이 회사 연간 매출의 수십 배가 넘는 그룹이었습니다. 강 본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방금 전까지 회의실을 가득 채우던 날 선 목소리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자료 묶음을 쥔 손에서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박성준은 회의실 탁자 앞 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앉으면서 회의실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20명의 눈이 전부 박성준을 향하고 있었어요. 강 본부장은 아직 명함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성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마치 자기가 이 회의실의 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박성준은 강 본부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이 직원한테 나가라고 하셨습니까? 강 본부장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아, 그게 기획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발표 중에 여러 가지를 짚다 보니까. 박성준은 강 본부장의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강 본부장을 더 주눅 들게 만들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명함만 내려다보았어요. 박성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직원이 짠 기획안 저도 미리 봤어요. 회의실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어요. 성호는 시선을 탁자 아래로 내렸습니다.
민석은 팔짱을 풀고 등을 의자 뒤로 기댔어요. 박성준은 수연이 들고 있던 자료 묶음을 가리켰습니다. 방향도 맞고 수치도 맞아요. 그리고 천천히 강 본부장을 바라보았어요. 저희 그룹이 이 회사랑 파트너십 계약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계약의 실무 파트너로 수연 씨를 지목해서 오늘 왔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굳었어요. 강 본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다시 하얗게 식었습니다. 지은은 옆 동료와 눈을 마주치려다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성호는 물 한 모금을 마시는 척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그 자리에 서서 박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울지 않을 거였어요. 수연은 자료 묶음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떨렸습니다. 박성준은 강 본부장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추후 조율하겠지만 이 회사 연간 매출의 2배 이상이 될 거예요. 단 실무 파트너는 반드시 수연 씨여야 합니다. 강 본부장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박성준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서는 동안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20명이 모두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수연과 박성준은 건물 로비 구석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깥에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 눈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의 손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자료 묶음은 아직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박성준은 그걸 알아챘는지 피식 웃었습니다. 7년 동안 이름이 안 불리는 사무실에서 버티는 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자료 묶음을 올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발이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은 그때 7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연은 듣는 내내 숨을 참았습니다. 박성준이 말하는 그 시절이 수연에게도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3살 겨울이었습니다. 그 새벽이 생각났어요. 그때 수연은 23살이었어요. 대학을 다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휴학을 한 뒤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수연이 하는 일은 건물 청소였어요. 새벽 5시면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아직 거리에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편의점 불빛만 켜져 있었고 가끔 택시 한 대가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새벽길을 혼자 걸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하는 곳은 서울 시내 한 물류회사 건물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건물 4개 층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2층부터 5층까지였습니다. 복도를 쓸고 화장실을 닦고 회의실 책상을 정리했어요. 그 회사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수연은 그 일을 묵묵히 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학비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한 학기 등록금이 목표였어요. 통장에 그 금액이 모이는 날 복학 신청서를 내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새벽을 버텼어요.
청소가 끝나면 오전 8시였습니다. 수연은 건물을 나와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을 샀어요. 그게 아침이었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버스를 기다렸어요. 다음 건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오전에 한 곳, 오후에 한 곳이었어요. 두 건물을 마치면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3층 복사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을 비우고 복사기 주변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 뒤쪽에 서류 한 묶음이 떨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실수로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걸 집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냥 거기 두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묶음 맨 위 장에 적힌 숫자들이 눈에 걸렸어요. 수연은 청소 카트를 세워두고 서류를 들었습니다. 회계 관련 내부 보고서 같았어요. 금액과 날짜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그 이름 옆에 적힌 날짜와 금액의 흐름이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 이름은 박성준이었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승인 날짜보다 집행 날짜가 먼저 나오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순서였습니다. 누군가 숫자를 건드렸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수연이 회계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착각일 수도 있었어요. 수연은 서류를 탁자 위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그날 퇴근 후였습니다. 수연은 집 근처 도서관에 들렀어요. 회계 관련 책을 한 권 꺼내 들었습니다. 아침에 봤던 서류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수연은 그 책을 2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예산 집행 절차 항목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승인이 나기 전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 문장을 읽고 수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그 서류가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있었어요. 수연은 다시 서류를 들었어요. 전날 책에서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항목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역시 이상했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조작한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이 박성준이라는 이름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른 아침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그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수연은 이틀을 더 고민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일에 끼어드는 거지? 괜히 나섰다가 일만 커지는 거 아닐까? 어차피 회사 일인데 내가 알 바가 아니잖아. 청소 직원이 뭘 안다고.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자꾸 걸렸습니다. 박성준. 이 사람은 이걸 모르고 있을 거였어요. 자기 이름 위에 이 흔적이 쌓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을 거였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 날짜들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뒤바뀐 날짜들이 자꾸 보였습니다. 수연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청소를 마치고 건물 안내 직원에게 물었어요. 3층에 박성준 팀장님 계세요? 안내 직원이 3층 끝 사무실을 가리켰습니다. 수연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을 때 박성준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청소 직원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게 의아한 듯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사본을 내밀었어요. 복사실에서 이 서류를 발견했는데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수연은 손가락으로 날짜가 뒤바뀐 항목을 짚었어요. 박성준은 그 부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언제 발견했어요? 사흘 전이요. 왜 바로 말하지 않고? 수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상하게 본 게 맞는지요. 박성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 사이 탁자 위에 내려앉았어요. 박성준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수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증거가 되었어요. 박성준의 직속 상사가 팀 예산을 빼돌리고 모든 흔적을 박성준의 이름 위에 얹어두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회사가 자체 감사를 벌였어요. 결국 상사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박성준은 결백이 밝혀졌어요. 사직서를 쓰려고 마음먹었던 바로 그날 아침에 모든 게 뒤집어진 거였습니다. 나중에 박성준이 수연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수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냥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박성준은 며칠 뒤 수연에게 메모 한 장을 건넸어요.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쪽지를 받아들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수연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역 업체를 그만뒀다는 연락이 건물 안내 직원을 통해 전해졌어요. 박성준이 수연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이름밖에 몰랐어요. 수연이라는 이름만. 그 뒤로 수연은 그 쪽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갑 안쪽에 접어 넣었어요. 지갑이 바뀌면 꺼내서 새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는지 수연 자신도 잘 몰랐어요. 그냥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종이가 낡아지고 글씨가 희미해질수록 수연은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다루었어요.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그 한 줄을 가끔 꺼내 읽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빚진 게 있다는 느낌. 그게 수연에게 묘한 힘이 되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날에 그 쪽지를 꺼내 읽으면 조금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이야기를 끝내고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수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눈발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어요. 박성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수연 씨가 그냥 지나쳤으면 나는 완전히 끝났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박성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이상한 것 같아서가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수연은 그 말에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7년 동안 혼자 새벽에 출근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름 없이 넘어간 보고서들이 떠올랐어요. 혼자 남아 먹던 도시락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박성준은 모른 척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혼자 울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렸어요. 눈발이 완전히 멈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박성준이 어떻게 수연을 찾아냈는지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들었어요. 업계 행사에서 이 회사 대표를 만난 게 한 달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획팀 직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은 잘하는데 좀처럼 빛을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박성준이 물었어요. 임수현이에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박성준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30이에요. 박성준은 조용히 계산했어요. 맞았습니다. 박성준은 그 뒤로 수연이 이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7년 동안 같은 직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과는 언제나 팀장의 이름으로 올라갔어요. 야근은 수연의 몫이었습니다. 공은 팀장의 몫이었어요. 아무도 수연의 이름을 따로 부르지 않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성준은 며칠 동안 그 자료들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박성준은 이 회사 대표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한국유통그룹이 이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을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이 회사 연간 매출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실무 파트너는 기획팀 임수현 씨여야 한다고 했어요. 대표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가 있다는 것도 박성준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들어가서 수연을 만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로비에 서 있다가 회의실에서 흘러나오는 강 본부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박성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수연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까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수연 씨. 박성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쪽지 아직 갖고 있어요? 수연은 잠깐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준이 빙긋이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 사이의 침묵 같았습니다. 박성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내일 공문이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준은 수행원들과 함께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하는 걸 바라보다가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에 자료 묶음이 아직 들려 있었어요. 수연은 그걸 가슴 앞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연이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민석이 자기 자리에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척했어요. 성호는 헤드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로 걸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그리고 기획안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트너십 계약이 성사되면 기획안을 전면 보강해야 했어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수연은 새 메모 파일을 열고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민석이 수연 자리로 왔습니다. 아까 그 사람 어떻게 알아요? 수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들어 민석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에 인연이 있었어요. 민석은 잠깐 수연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수연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들어갔어요. 수연도 물을 가지러 일어섰습니다. 탕비실 안에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지은은 정수기 앞에서 컵에 물을 받으며 수연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아까 기획안 방향은 맞았어요. 수연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컵을 들고 탕비실을 나갔어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정수기 앞에 서서 물을 받았어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흐리던 하늘이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수연은 퇴근 준비를 하다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쪽 칸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어요. 낡은 메모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 펼쳤어요. 글씨가 많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수연은 그 한 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접어 지갑 안에 넣었어요. 가방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려다가 수연은 잠깐 멈췄어요. 평소 같았으면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오는 게 수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민석도 지은도 성호도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수연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그게 묘하게 느껴졌어요. 불을 끄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연은 그날도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커피를 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새 메일이 와 있었어요. 발신인은 대표이사실이었습니다. 수연은 메일을 열었어요. 읽는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한국유통그룹 파트너십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 임수현. 직책 프로젝트 팀장. 발령 일자 즉시. 수연은 그 메일을 2번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수연의 눈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메일을 닫고 기획안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전체 메일이 발송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지은이 출근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지은은 메일을 열었습니다. 읽고 나서 화면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수연 쪽을 봤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다시 자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호도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성호는 메일을 닫고 헤드폰을 꺼내 귀에 꽂았어요. 민석은 자기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강 본부장 쪽에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오전 내내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그 조용함 속에서 기획안을 보강했어요. 파트너십 계약에 맞게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새로운 거래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일정표를 짰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민석이 일어나며 밥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지은과 성우가 일어섰어요.
셋이 나가려다가 민석이 수연 쪽을 돌아보았어요. 수연 씨도 같이 가요. 수연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민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지 않고 핸드폰만 챙겼습니다. 넷이 함께 사무실을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걸 바라보았어요. 서랍 속 도시락은 오늘 처음으로 그냥 남겨두고 왔습니다. 파트너십 계약이 공식 발표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한국유통그룹과 이 회사의 업무 협약식이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어요. 대표이사와 박성준이 나란히 앉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사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연은 그 자리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앞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었어요. 수연은 그게 상관없었습니다. 이 자리가 열린 것 자체가 중요했어요. 박성준이 서명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뒤쪽에 서 있는 수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박성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협약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강 본부장이 수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 본부장은 잠깐 수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난번 회의실에서 한 말은 좀 과했어요. 수연은 강 본부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본부장은 시선을 살짝 피하며 말을 이었어요. 프로젝트 잘 진행해봐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사과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어요. 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하고 싶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됐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수연은 팀장이 된 첫날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어요.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장 먼저 사무실에 불을 켰어요. 커피를 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달라진 건 책상 위에 놓인 명패였어요. 임수현 프로젝트 팀장. 수연은 그 명패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았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수연을 포함해 4명이었어요. 기존 팀에서 온 사람은 수연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다른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이었어요. 첫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연은 회의실 앞에 서서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발표날 회의실에서와는 달랐어요. 이번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기획안이었으니까요. 내가 밤을 새워 만든 방향이었으니까요. 팀원들이 수연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문도 나왔습니다. 수연은 하나씩 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나가면서 한 명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기획안 되게 꼼꼼하게 잡으셨네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들여다봤거든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수연의 가슴 속에 작은 온기가 번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수연은 거의 매일 박성준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한국유통그룹 쪽 실무팀과 조율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박성준은 수연이 메일을 보내면 빠르게 답장을 줬어요. 늦은 밤에도 답장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였어요. 수연이 자료를 정리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수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수연 씨도요. 수연은 그 짧은 답장을 보며 다시 웃었어요. 그리고 모니터 옆에 세워둔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린트해서 넣어둔 종이였어요.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글씨가 흐려진 그 쪽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인쇄한 것이었습니다. 원본은 지갑 안에 그대로였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중간 점검이 있었어요. 한국유통그룹 실무팀이 이 회사로 방문했습니다. 수연이 직접 발표를 맡았어요. 회의실 앞에 섰을 때 그 자리가 생각났습니다. 강 본부장이 됐어요. 라고 말하던 그 자리요. 수연은 잠깐 그 기억을 들여다보다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번 기획안은 하반기 신규 거래처 확보를 목표로 3가지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똑같은 첫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한국유통그룹 실무팀장이 말했습니다. 진행 방향 좋네요. 예정대로 가죠.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수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이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그날 저녁 박성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발표 잘 됐다고 들었어요. 수연은 잠깐 웃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실무팀장한테 연락 왔어요. 임 팀장 믿음직스럽다고요.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이었습니다. 건물 불빛들이 켜져 있었어요. 수연은 그 불빛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덕분이에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잠시 후 박성준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에요. 수연 씨가 7년 동안 쌓아온 거예요. 수연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 궤도에 오른 건 석 달째였어요. 첫 번째 신규 거래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수연이 기획안에서 제안했던 방향 그대로였어요. 팀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들고 수연 자리로 왔습니다. 팀장님 됐어요. 그 말에 수연은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계약 금액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잘했어요, 다들. 그게 전부였어요.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연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밖 나무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작고 여린 것들이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밥은 먹었어? 엄마의 첫 마디는 늘 똑같았습니다. 응, 먹었어. 이번엔 사실이었어요. 팀원들과 같이 먹었거든요. 엄마, 나 오늘 계약 하나 됐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져 있었어요. 잘했다, 우리 딸. 수연은 그 말에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응, 엄마. 그것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새싹들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수연은 그 흔들림을 바라보았어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산업단지 건물들 사이로 벚꽃이 피었어요. 수연은 출근길에 그 꽃들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출근길이 그냥 출근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건물 입구까지 걷는 그 시간이 그냥 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어요. 꽃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느껴졌어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5달이 지났어요. 2번째 거래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3번째 계약 협상도 마무리 단계였어요. 수연이 기획안에서 잡았던 3가지 방향 중 2가지가 현실이 됐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머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은이 다가왔어요. 지은은 수연 책상 앞에 서서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 지난번에 시장 분석 자료 안 보냈잖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게 수연 씨한테 미안했어요. 수연은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지은은 시선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그때 솔직히 제가 귀찮아서 미룬 거였어요. 수연 씨가 어차피 다 할 거라는 걸 알면서 그냥 미룬 거예요. 지은은 거기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수연은 한참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지은의 눈에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고민했을지 수연은 알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수연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은 척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뭔가를 닫아주는 것 같았어요. 성우도 어느 날 수연에게 왔습니다. 프로젝트 팀에 저도 넣어주면 안 될까요? 수연은 성우를 바라보았어요. 성우는 민망한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제가 경쟁사 자료 그때 못 드렸는데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수연은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리가 없어요.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연이 말을 이었어요. 다음 단계 프로젝트 시작할 때 제안해 볼게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거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달라진 것 중 하나였습니다. 민석은 어느 날 퇴근하면서 수연 자리 앞에 잠깐 섰어요. 수연은 아직 자리에 앉아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어요. 고생 많아요.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어요. 수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생 많아요. 7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너무 늦게 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게 안 온 것보다는 나았어요. 수연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박성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볼 수 있어요? 수연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회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2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바깥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먼저 말했어요. 다음 달이면 프로젝트 1단계 마무리되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번째 계약만 마무리되면요.
박성준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어요. 2단계도 같이 하고 싶어요. 수연은 박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더 큰 규모예요. 수연 씨가 팀을 직접 꾸려도 돼요. 수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잠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 속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수연은 다시 박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볼게요. 박성준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7년 전 사무실에서 고마워요 라고 했을 때와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걸 알아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카페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연은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에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 지갑을 쓰지만 그 낡은 지갑을 버리지 못했어요. 안에 그 쪽지가 있었거든요. 수연은 지갑을 열었어요. 낡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연은 외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수연은 그 쪽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이 종이 위에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청소를 하던 23살이 담겨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회계책을 읽던 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리던 그 아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 없이 버텨온 7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쪽지를 다시 접었어요.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새 메모 파일을 열었습니다. 2단계 프로젝트 구성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이 또 생겼으니까요. 그게 좋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프로젝트 1단계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어요. 업계 소식지에 이 회사 이름이 처음으로 실렸습니다. 한국유통그룹과의 파트너십으로 신규 거래처 3곳을 확보한 중소기업. 기사 안에는 프로젝트를 이끈 팀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임수현. 수연은 그 기사를 출력했습니다. 작은 액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책상 한 구석에 조용히 세워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모니터 옆에 세워뒀던 낡은 쪽지 사진도 함께였어요.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수연은 매일 아침 그 2가지를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사와 쪽지. 어디서 왔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그날도 수연은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습관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일찍 왔어요. 지금은 그냥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요. 수연은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으로 여름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산업단지 건물들 위로 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빛을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2단계 프로젝트 구성안 파일을 열었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수연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어요. 수연의 화면 위에도 그 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 본부장은 수연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작게 볼수록 더 작아지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수연을 보셨나요? 7년 동안 이름 없이 일했지만
딱 한 번 아무 조건 없이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7년을 돌고 돌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은도 보셨나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모르지만 결국 했어요. 늦은 말이었지만 안 한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수연처럼 오랫동안 이름 없이 버텨온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분들.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